좀 안타까웠습니다. 한 큐에 깔끔하게 수익이 엄청 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지속 가능함이죠. 과열이 돼 있죠.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새로운 코너를 선보입니다. 빅픽처 투자법이라는 코너인데요. 제가 이 코너를 준비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뭐 주식 투자다 이런 뭐 투자를 할 때 무슨 차트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뭐 찔끔 수익 내고 그거 가지고 돈 벌었다고 좋아하고 또는 그러면서 이렇게 뭐 돈 잃고 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큰 흐름, 경제와 산업의 어떤 메가 트렌드, 큰 그림을 보고 투자하면 사실은 큰 수익을 남길 수 있고 또 그러면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경제와 산업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길을 마다하고 이렇게 어렵게 투자하시면서 돈을 잃는 광경들을 보니까 제가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경제의 큰 흐름과 산업의 큰 흐름들을 보여드리면서 교양도 쌓고 좋은 투자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순서로요.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요즘 전기차 또 2차 전지 관련한 뭐 주식 랠리가 굉장히 이제 뜨거운데요. 그걸 좀 한 큐에 깔끔하게 설명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첫 순서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은 저희가 영광이고요.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병화 연구원은 특히 이 섹터에서 굉장히 하여튼 뭐 원탑이라고 할 정도로 독보적인 그런 연구원이고 또 실력도 출중하신 분입니다. 저희 연구소 주최로 지난해 11월 말에 4대 전방산업 수혜주 특강 뭐 이런 걸 할 때 모셔서 그때 강의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 강의 들으셨던 분들 중에 뭐 관련한 이렇게 주식을 사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이 엄청 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뭐 2차 전지 랠리가 펼쳐지는 이제 이 배경이 되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뭐 전기차 판매가 약진한다든지 또 테슬라가 오래 걸렸습니다만 이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이 흐름이 이제 계속 지속될 것 같다든지 등등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이면에 또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이에 대한 뭐 인류의 대응 이런 흐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한번 크게 배경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모든 산업의 화두가 지속 가능함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운송 쪽에다 접근을 시키면 가는 방향은 이제 전기차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고요. 그거는 뭐 중국, 미국, 뭐 유럽 할 것 없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이것들을 이제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산업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작았었죠. 그것에 이제 가장 큰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유럽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유럽은 CO2 배출을 축소하는 것을 거의 모든 산업의 가장 큰 프라이어리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럽의 신임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일단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순제로를 법제화를 했어요. 그거는 그냥 어떤 뭐 하겠다는 희망 섞인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가장 상위의 법에다 놓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CO2 배출의 유럽의 작은 국가는 한 20%, 많은 국가는 한 30%가 되기 때문에 이 교통 부분에 전기화가 없이는 유럽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기존의 완성차 업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CO2 배출 감축에 대한 이 목표치들이 법제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기차 시장의 지금 활성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동인이고요. 그러니까 배출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가진금을 물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각국이 이제 특히 유럽에서
뭐 막단 또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하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유럽의 CO2 감축 목표는 네. 2021년 말까지 차량 킬로미터당 운송거리 킬로미터당 95g을 갖다가 지켜야 되고요. 네. 2018년 말 기준으로 125g 정도 평균 킬로미터당이었으니까 네. 거의 뭐 25g 이상을 갖다가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감축하지 못하게 되면 그램당 네. 95유로를 갖다가 자기 자동차 판매 대수만큼 곱해서 부과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아마 곱해 보시면 네. 25 곱하기 95유로 곱하기 판매 대수입니다. 1,500에서 한 1,600, 1,700만 대가 팔리니까 네. 단순 계산으로 따져도 수십조죠, 한 30조가 아마 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은 네. 뭐 전력 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중적 인식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을 이야기하면 뭐 전기차 뭐 많이 보급되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세계를 주도하는 시장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건너가서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안 그래도 지금 그동안 적자 상태이다가 흑자로 이렇게 돌아선 거 이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또 이제 뭐 주가가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예, 좀 충분히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육상 풍력의 1위 업체인 베스타스 네. 그리고 해상 풍력의 1위 개발 업체인 오르스테드 네. 뭐 요즘 해외 주식 투자들을 많이 하시니까 네네. 그런 주가들을 쳐보시면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고점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한국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당면한 근거가 사실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쪽으로 네. 모든 산업이 그쪽으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좀 정체돼 있기는 합니다. 전기차가. 그거는 이제 네.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연비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또 전기차의 핵심인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룰을 따르는 주들은 이걸 강화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완성차 업체들이 끼어서 네. 별로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도 제가 봤을 때는 2022년 정도부터는 네. 아마 큰 폭으로 증가세로 돌았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네. 그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GM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지금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짓고 있고 2022년 아마 하반기부터 돌아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에 상관없이 아마 그때부터 전기차 미국 스토리가 이제 또 큰 폭으로 증가할 거예요. 증가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 업체들이 사실은 배터리를 다 넣을 거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우리 국내 업체들의 근거인 유럽 시장에서 미국 시장으로 또 확대되는 시기가 네. 2022년 하반기 늦어도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은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전기차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테슬라 이야기를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GM하고 포드를 넘어선 지가 오래됐고요. 이제 아마 네. 토요타 바로 밑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현상 아닌가요? 올해 50만 대 정도를 팔겠다는 회사의 주가가 우리 현대기아차가 뭐 연간 한 700만 대 가까이 파니까 그러니까요. 10분의 1도 안 되는 회사가 주가는 뭐 5배 이상 높으니까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사실은 전기차 원톱으로서는 이미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지경까지 와 있는 상태고 네. 어떻게 보면 만약에 테슬라가 없었으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아주 뭐 독보적일 뿐만 아니라 선구자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아는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뭐 구글 다 이런 회사들이 다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네. 그런 선구자적인 일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유발을 시켰고요. 차에 이어서 이제 전기차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고 이게 모든 교통수단들이 다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첫 걸음을 뛴 거기 때문에 아주 이제 현명한 투자가들은 길게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쉬운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테슬라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또 주가가 상대적으로 뭐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이제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보니 이게 마진율이 되게 좋게 나오더군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들이 뭐 예를 들어서 5% 정도라고 하면 테슬라 자동차의 경우에는 뭐 이제 흑자 전환된 상태에서 마진 구조를 보니 뭐 15%, 20% 정도 이렇게 마진이 남는 정도가 되니까 이게 앞으로 좀 규모의 경제가 돼서 많이 팔리기만 하면 엄청나게 빠른 흑자 구조를 만들겠다. 뭐 이런 또 이제 전망도 가능한 때문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차들이 단순하게 그냥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하고 같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거대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거든요. 그 안에 보면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아마 적용이 완전하게는 안 된 차종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케이스는 사실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밸류얼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테슬라의 그 어떤 기술적인 플랫폼에 대해서 가치를 되게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확장되는 그런 류의 기술들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하고는 사실은 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이기도 하면서도 어찌 보면 지금 현존하는 자동차들 중에 뭐 가장 자율주행차에 가까운 걸 대중적으로 이미 구현한 그런 자동차라고.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근데 자율주행으로 차들이 다 옮겨가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전기차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라이다라든지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이 센서들이 모든 차에 다 부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존의 납축 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배터리 베이스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초반부터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제 사업을 이제 끌어갔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미래 자동차의 모델은 전기차이면서 자율주행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과열된 느낌은 없습니까? 과열이 돼 있죠. 지금 뭐 올해 50만 대 파는 회사가 시총이 140조면은 뭐 과열이 돼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이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이상 앞당겨서 이제 하는 건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자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제 사실은 뭐 급등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물론 테슬라의 리레이팅이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할 거지만 테슬라의 주가와 우리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펀더멘탈은 사실은 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우리 업체들의 앞으로의 주가와 펀더멘탈은 유럽 시장의 판매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지금 뭐 노출도는 상당히 작거든요. 테슬라가 거의 뭐 전체 전기차 판매 70% 이상이고 배터리로 따지자면은 거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이 넘어야지 미국 시장의 볼륨이 올라가고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보기보다는 유럽 시장의 판매 데이터들 그리고 동향들, 정책의 변화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면 아마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유럽 시장 아까 이제 뭐 정책 이야기 잠깐 하다가 미국 시장으로 건너갔는데 다시 좀 돌아가서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올해 1월 달에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발표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 좀 현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원래 제가 한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올해 유럽 시장의 판매가 한 70만 대 한 초중반 정도 될 거라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까 제가 어제까지 업데이트를 좀 해보니까 지금 현재 1월 달만 가지고도
80만 대 중반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네. 뭐 거의 10만 대 이상, 뭐 작년까지 따지면 거의 20만 대 가까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일단 1월 달은 비수기입니다. 비수기라서 판매가 별로 없고, 그리고 12월 달에 원래 쫙 몰아서 나가기 때문에 1월 달은 사실은 데이터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뭐 연말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금들이 좀 바뀌는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도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신차 효과도 사실은 2분기, 3분기로 가면 갈수록 하반기에 좀 많이 몰려 있어요. 폭스바겐부터 이런 나우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월 달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거의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작년 1월 대비해서 작게는 뭐 한 60-70%, 이태리 같은 데는 뭐 거의 한 400% 이상 이렇게 성장할 정도로 급성장을 한 것이고요. 이게 유럽 시장에서는 올해가 아마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하는 뭐 티핑 포인트 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자, 그러면 자,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유럽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 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그 집중적인 수혜를 받게 되는 구조인지.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을 그 주력으로 하는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2025년까지 거의 뭐 완전히 독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의 과점 구조로 지금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이든 뭐 BMW든 머시디든 아니면 뿌조든 르노든 이런 업체들이 전기차 신차를 발매하면 발매할수록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지금 그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전기차 판매를 매우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 경쟁 업체들이 들어오긴 합니다. CATL 같은 케이스가 이제 아마도 2022년부터 배터리를 본격 생산할 것이고요.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배터리 동맹도 아마 2024년부터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노스볼트라는 회사도 아마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노스볼트는 폭스바겐하고 합작 회사도 만들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주력은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다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당분간은 이제 이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경쟁이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경쟁이 들어오겠죠.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누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들어오지만 이 전기차의 시대가 유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뭐 중국은 이미 지금 어느 정도 개화가 됐고요. 미국은 사실은 유럽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성차 시장을 봤을 때는 그 시장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되는데 미국 시장은 사실은 경쟁 강도가 훨씬 더 약합니다. 우리 업체들이 사실은 많이 지금 특화가 돼 있죠.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LG나 SK나 SDI에 거의 특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임팩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미래 전망은 상당히 좀 밝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